닌텐도 스위치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명작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인기 있는 닌텐도 게임 총 집합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혼자 재밌게 알고 있는 게임도 몇 개 넣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역대 최다 메타크리틱 10점 만점 2017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의 선정.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유저 4명 중 1명은 이 게임을 하기 위해 구입. 오픈월드 스타일의 최고의 게임, 전세계 비디오 게임 순위를 알려주는 트위터 비디오 게임스 차트는 젤다의 전설 시리즈 35주년을 맞아 시리즈 판매량을 공개했는데,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전세계 2145만 장 판매를 성공하며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픈월드 형태의 자유도 높은 플레이와 그래픽, BGM, 스토리 등 모든 것이 완벽해 이 게임만 보고 닌텐도를 산다고 하죠. 지켜라, 달려라, 살아남아라. 대재앙 재해가 일어나 하이랄 왕국이 멸망한 지 100년. 주인공 링크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신비의 목소리에 이끌려 대지에 발을 내디디며 게임은 시작됩니다. 잠깐, 링크? 젤다는 어딨어? 참고로 젤다를 1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My name is not Zelda. 주인공의 이름은 젤다가 아니라 링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여기까지 짧게 말씀드리며 직접 플레이하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입니다. 피치공주와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려는 쿠파의 야망을 막기 위해 슈퍼마리오는 모자왕국에서 만난 캐피와 함께 떠나며 게임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슈퍼마리오는 점프를 해서 적을 밟아 해치우거나 했었죠. 하지만 이번 오디세이에서는 캐피라는 캐릭터가 모자로 변해 마리오와 함께 힘을 모아 적들을 무찌릅니다. 이 모자는 크게 3가지 기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모자를 적에게 던져 쓰러뜨리기. 적에게 모자를 힘껏 던져 부셔버리는 거죠. 뿅 뿅 뿅, 마치 부메랑 같네요. 두 번째 기술이 정말 재밌습니다. 바로 캡처. 마음대로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자를 던져 적이나 사물로 변신을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슈퍼마리오는 모자를 던져 적들을 조종합니다. 이렇게 모자가 적에게 씌워지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죠. 쭈키, 멍멍이, 해머브러스, 티라노사우루스 등 모든 적들을 내 마음껏 조정해보세요. 살아 움직이는 적들만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 택시, 전선 같은 사물에도 마리오는 캡처를 사용해 여행을 합니다. 심지어 택시까지도 이렇게 가능하죠. 자유도가 높아 정말 재밌습니다.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마인드 컨트롤 같죠? 세 번째, 발판. 점프를 해서 도달할 수 없는 긴 거리 중간에 모자를 던져 중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자를 던진 뒤 정지 기능을 사용해 발판을 사용하면 점프를 할 수 있도록 디딤판이 생겨 먼 곳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든 생각인데, 마리오는 이 모자가 없었으면 쿠파한테 갈 수 있었을까요? 모자가 거의 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게임은 오디세이호를 통해 다음 왕국으로 이동합니다. 오디세이호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바로 파워문을 모으시면 됩니다. 파워문은 이렇게 맵 곳곳에 숨어 있기도 하고 적을 쓰러뜨리고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파워문을 신속하게 획득해보세요. 오디세이호로 도시, 모래, 요리, 숲, 폭포, 모자, 눈, 바다 등 다양한 왕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왕국이 있어서 질릴 일이 1도 없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로컬 코인도 함께 획득하면 월드의 숍에서 다양한 의상들을 재미있게 쇼핑할 수 있으니 이 점 놓치지 마세요. 또한 각 왕국의 정보는 맵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새로운 월드에 도착하면 바로 체크를 해보세요. 저 잠시만요. 생각보다 게임이 어려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 그럴 땐 어시스트 모드를 한번 해보세요. 맵이 상당히 커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종종 길치가 되어버리곤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을 화살표로 알려줍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게임이 익숙치 않아 자꾸 맵에서 떨어지고 죽고해서 힘드셨죠? 실수로 떨어져도 목숨을 1개 다시 사용하면 바로 부활이 되고, 목숨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회복까지 된다니 초보자나 어린아이들도 보다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닌텐도에서 배려한 점 정말 센스가 넘치네요. 재밌게 플레이하고 사진을 캡처해 인스타나 카톡 푸사로 여러분의 오디세이 플레이 장면을 공유해 닌텐도 플레이어들과 함께 소통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리오 오디세이였습니다.
두뇌를 유연하게 만들어줄 5개의 분야로 미니게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감, 기억, 분석, 계산, 지각 분야가 있고 각각 4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은 총 2가지 모드로 메인과 파티가 있습니다. 메인 모드는 20종류의 미니게임을 혼자 플레이하는 것이고 파티 모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파티 모드가 정말 꿀잼입니다. 최대 4명까지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고 가장 먼저 푼 사람이 점수를 많이 얻어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하며 플레이하니 정말 긴장되고 재밌습니다. 역시 게임을 함께 해야 더 재미있죠. 가족, 친구와 함께 플레이를 하면 더욱 재미있게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분야별로 각각 5가지씩 게임이 있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 곱하기 4로 총 20가지의 미니게임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직감 분야부터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그림 두더지. 3개의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 중에 화살표를 가지고 있는 두더지를 선택하면 되고 모두 맞추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2. 어둠 속의 동물. 어둠을 후레쉬로 비추어 가장 많은 동물을 맞추면 됩니다. 후레쉬의 시야가 좁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3. 조각 맞추기. 빠른 판단력을 이용해 빈칸에 알맞은 그림을 선택하세요. 4. 사진 탐정. 확대된 사진 또는 조금씩 나타나는 그림의 일부를 보고 뭔지 빠르게 맞추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 기억 분야입니다. 1. 기억 뒤집기. 잠깐 보여준 숫자를 거꾸로 뒤집어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2. 요리조리 3장. 쉽게 말해 야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새의 수와 속도가 빨라지니 긴장하셔야 됩니다. 3. 카드 기억. 처음에 보여준 카드들을 빨리 외우고 순식간에 사라진 카드를 기억해 맞춰보세요. 4. 순간 기억. 처음 보여준 숫자를 빠릿하게 외운 뒤 바로 입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석 분야입니다. 1. 블록 세기. 쌓여있는 블록을 빠르게 세서 맞는 개수를 고르시면 됩니다. 2. 분석. 거울 위에 있는 동물의 무게를 유추해 누가 제일 무겁나 맞추는 게임. 3. 블록 매치. 주어진 블록으로 위의 그림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 블록을 선택해 없앱니다. 4. 스피드 미션. 주제어에 맞는 사진을 재빠르게 골라주세요. 네 번째, 계산. 1. 둘둘 덧셈. 선택지에 2개를 골라 보기와 같은 숫자로 맞추기입니다. 2. 덧셈 망치. 쌓여있는 블록의 숫자들의 총합이 우측에 있는 숫자와 같게 하기. 무슨 소리냐고요? 5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6은 22. 여기서 5 2개를 빼면 3 더하기 3 더하기 6 12가 되겠죠? 3. 시계 맞추기. 주어진 미션에 맞게 시계 바늘을 돌려 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은근 어렵더라고요. 4. 숫자 풍선. 숫자가 작은 순서대로 터트리면 되는데 제가 숫자를 못 세는 것도 아닌데 숫자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져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5번째, 지각. 1. 조각 퍼즐 모으기. 주어진 조각들을 선택해 퍼즐을 보이는 것과 같이 선택해 맞추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2. 빙글빙글 그림자. 검정색으로 외형만 보이는 물체를 맞추면 됩니다. 나중에 레벨이 높아지면 빨라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3. 선로 잇기. 기차를 마지막 도착점까지 갈 수 있도록 없는 기차키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4. 시점 추측. 화살표로 지정해준 방향에서 주어진 물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나 상상해서 맞추는 시점 추측하기입니다. 에이 뭐야 실시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래서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아 하고 게임을 시작했지만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실수를 많이 하고 틀려서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제 두뇌가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걸 느끼니 현타가 오네요. 난이도는 총 6가지로 유아, 초급, 중급, 상급, 엘리트, 슈퍼 엘리트가 있습니다. 슈퍼 엘리트를 해봤는데 정말 이건 할 게 못됩니다. 너무 빡셉니다. 뇌가 렉 먹어서 고장난 느낌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여러분의 뇌 점수를 말랑그램으로 수치화시켜줍니다. 여러분의 말랑그램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점수를 따라 메달을 받고 코인을 모아 아바타의 의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었으면 더 좋았을 캐릭터들도 정말 귀여워 꾸미는 재미 또한 있습니다. 5가지 분야에서 문제를 풀어 여러분의 말랑그램과 단계를 측정해 자신의 뇌를 파악하고 균형있게 두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에 연결해 전 세계의 사람들의 대결할 수 있는 고스트 배틀, 모든 분야에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슈퍼 스트레칭 모드 등 정말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역대급 닌텐도 인기 게임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게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메타크리틱 92점, 유저평점 8.6점으로 정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리즈 최다 42명의 캐릭터가 등장하고 각 캐릭터마다 능력이 달라 플레이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참고로 그냥 일반 조이콘으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이콘을 핸들에 장착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함께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에 넣어둘게요. 또한 맵도 시리즈 최다 48종류의 코스가 있습니다. 12개의 컵이 있는데요. 버섯, 플라워, 스타, 스페셜, 등껍질, 바나나, 리프, 번개, 알, 젤다, 동물, 벨로 있으며 각각 4개의 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FC 무지개 로드가 제일 재밌다고 느꼈는데 혹시 여러분의 최애 맵은 무엇인가요? 잠시만요. 저는 이런 레이싱 게임은 잘 못하는데요? 걱정 마세요. 초보자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핸들 어시스트 기능이 있어 이 기능을 켜면 코스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줘 손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 어택을 200cc로 기존의 150cc에 더해 200cc 클래스도 새롭게 추가되어 더 많은 기록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할 경우 아이템 모드가 정말 재밌는데요. 아이템 하나로 승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부터 초록 거북이 등껍질, 빨간 거북이 등껍질 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초록 등껍질과 빨간 등껍질 차이는 빨간 등껍질은 그냥 아무렇게나 발사시켜도 맞는데 초록 등껍질은 정확히 조준하고 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최대 아이템 2개를 가질 수 있어 역전할 기회가 있으니 끝까지 레이스를 포기하지 마세요. 풍선 배틀을 포함한 총 5가지 종류의 배틀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유료 추가 콘텐츠가 새로 생겼는데요. 총 48개의 코스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25,000원이 발생되지만 2022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2023년 11월 9일까지 도토리컵, 가시도리컵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캐릭터도 디디콩, 펑키콩, 폴린, 키노피치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 만한데요? 2022년 1월 28일에 발매했습니다. 작년 2022년에 기대작 게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았는데요. 평가가 좋습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포켓몬과는 180도 다른 방식으로 액션과 RPG를 섞은 오픈형 월드게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포켓몬이 주인공을 공격하기도 하고 구르고 뛰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젤다의 전설 같은 느낌이 나네요. 웅대한 자연이 펼쳐진 히스이 지방에서 모험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히스이 지방은 중앙에 큰 천광산이 있으며 그 주위에 다양한 환경으로 구성된 지역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각각 지역에는 환경적 특색에 따라 포켓몬도 모두 제각기입니다. 예를 들어 흑요들파는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곳으로 초원이나 숲을 좋아하는 포켓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히스이 지방에는 축복 마을이 있는데 이 지역을 조사하러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은하단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은하단은 포켓몬의 생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대, 의료대, 경비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조사대에서 포켓몬 생태 연구를 하는 라벤 박사를 만난 계기로 은하단 집단의 조사대의 일원이 됩니다. 그 후 주인공의 목표는 모든 포켓몬을 만나 히스이 지방에서 처음으로 포켓몬 도감을 완성하기 위해 모험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의 스토리 진행 또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포켓몬은 체육관에 배지를 모아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방식이었는데 포켓몬 아르세우스는 은하단 집단에서 주는 미션 임무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게임을 시작하며 모험의 첫 포켓몬 파트너는 총 3가지로 부케인, 블랙 화이트의 수댕이, 썸문의 나몰빼미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방식은 기존 배틀 방식인 한 턴마다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는 방식에서 포켓몬의 스피드나 기술에 따라 배틀의 행동 순서나 횟수가 결정되므로 한 마리의 포켓몬이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200% 다른 전략적인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은 기존과 같이 기술을 4개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속공과 강공이 있습니다. 속공은 재빠른 몸놀림으로 공격을 해 행동 순서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빠른 대신 기술의 파워가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야생 포켓몬을 약하게 만들어 잡고 싶을 때나 자신의 능력을 올리는 기술을 사용한 뒤 재빠르게 공격을 원할 때 사용하면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공은 모든 힘을 다해 기술을 사용해 강력한 파워를 뽐냅니다. 상대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으나 사용 후 힘이 빠져 행동 순서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틀 중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한 방으로 보낼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외에도 빼미스로우, 마크케인, 쌍검잡이의 숨겨진 진화, 대자연에 숨어있는 포켓몬들 등 정말 재밌는 요소가 많으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총게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FPS 총게임과는 180도 다릅니다. 서로를 없애 점수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팀을 나눈 후 바닥에 자신의 잉크를 더 많이 칠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잠깐 게임을 하기 전 여러분의 플레이에 맞는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선택하는 재미도 있으니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보세요. 배틀의 규칙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터프월, 랭크드 배틀, 리그 배틀로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터프월은 3분 안에 같은 팀의 잉크로 맵을 색칠한 영역이 많은 팀이 승리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영역을 넓혀 승리를 따내시면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랭크드 배틀입니다. 맵 전체를 색칠하는 터프월과는 다르게 2시간마다 게임 모드와 맵이 변경되며 특정 범위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더욱 스피디하게 게임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총 4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스플랫 존스, 타워 컨트롤, 레인 메이커, 칸 블리츠. 이 규칙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TMI가 될 것 같으니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그 배틀은 총 2가지 팀 플레이 방식으로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페어 모드와 4명이서 한 팀을 이루는 팀 모드로 2시간마다 게임 모드와 스테이지가 변경됩니다. 플레이를 하며 높은 등급을 이룬 팀은 메달을 받는 규칙입니다. 주변 친구들 또는 지인들과 맹 연습을 해서 실력을 쌓은 뒤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유저들과 플레이를 하신다면 게임을 200%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닌텐도 온라인은 유료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스위치에서 2번째로 발매한 마리오 파티 게임입니다. 닌텐도 64의 고드 인기 시리즈를 선별해 그래픽과 조작법 등 업그레이드하여 리메이크했습니다. 게임은 보드게임 방식으로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수만큼 이동하며 미니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미니게임 100여 종이 있어 분명히 마리오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아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라고 추억을 떠올리며 더욱더 게임을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는 턴마다 미니게임이 있고 이를 통해 스타를 획득해 제한된 턴수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가장 많은 스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그리고 최대 4명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기존 슈퍼마리오 파티와 어떤 게 달라진 거죠? 플레이 방식과 미니게임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마리오 파티는 조이컨의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버튼을 활용한 플레이가 가능했지만 새롭게 출시한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는 기존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기 위해 모션 센서를 활용한 게임은 없고 버튼 조작으로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게임은 온라인 모드가 불가능했는데 슈퍼스타즈는 온라인 대전까지 가능해 조금 더 게임을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많은 유저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맵의 모드는 5가지가 있습니다. 각 모드마다 난이도가 다릅니다. 난이도가 낮은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요시 트로피컬 아일랜드, 스페이스랜드, 피치 버스데이 케이크, 빙글빙글 숲, 호로랜드입니다. 간단하게 각 맵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시 트로피컬 아일랜드는 열대섬 컨셉으로 간단한 보드맵 길 구성으로 마리오 파티를 처음 경험해보시는 분이 선택하기 딱 좋은 난이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됩니다. 2개의 섬에서 스타가 있는 장소는 2곳이지만 스타가 없는 곳은 쿠파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스타를 가진 키노피코와 쿠파의 위치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와 위치를 강제로 바꿀 수 있는 워프 블록 아이템이 이 모드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 피치 버스데이 케이크는 1단 케이크를 지나 스타가 있는 2단 케이크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컨셉인 보드맵입니다. 플레이어 모두 2단 케이크에 올라가기 위해 엄청난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가 스타를 가져갑니다. 신중하게 전략을 계획해서 잘 싸워야겠죠? 3번째, 스페이스랜드는 마치 U판을 연상시키는 X자 대각선 루트에 많은 갈림길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커다란 카운트다운 숫자가 보이는 특이한 보드맵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숫자를 높게 던지는 게 목표가 아닌 어떻게 길을 가로질러 갈 것이냐가 게임의 큰 승패의 요소를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팁! 정중앙 안에 카운트다운은 캐릭터가 지나갈 때마다 1씩 줄어들고 마지막에 0이 되면 쿠파오가 거대한 빔을 발사합니다. 여기에 맞으면 코인을 전부 잃게 되어 난감하게 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4번째, 빙글빙글 숲 분위기는 평화로워 게임이 쉬울 것 같다고 예상되지만 숲의 왕 쪼르뚜에게 한 번 당하면 정말 당황스러워지는 맵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주사위만 던져 이동하다간 계속 바뀌는 방향 간판 때문에 잘못하다간 맵을 하루 종일 뺑뺑 돌고 목적을 못 이룰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호러랜드. 한 모드의 게임에서 낮과 밤이 있으며 시간이 지나가 다른 모드에서 못 봤던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킹부크가 출연해 상대방의 스타를 뺏기도 합니다. 시간에 따라 보드에서 할 수 있는 게 달라져 다양한 이벤트나 변수들을 그때그때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이 게임의 승리 조건일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보드모드는 알겠는데 저는 미니게임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미니게임 모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니게임 종류는 총 100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천의 얼굴 쿠파, 불타는 줄넘기, 펭귄 대행진, 군발을 세워라 등등 매우 다양하게 있으니 혹시 이 정보에 대해 모두 알고 싶으시다면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나씩 클릭해 게임을 구경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인 모드 외에도 2대2 모드, 3대1 대전 등 팀으로 플레이하는 미니게임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보드게임 안하고 그냥 제가 원하는 미니게임을 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보드맵 없이 미니게임만 즐길 수 있는 모드로 미니게임 마운틴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사위 놀이에 없는 미니게임도 추가적으로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새 종류 3세트 미니게임인 데일리 트라이얼은 온라인을 즐길 수 있고 2대2로 미니게임을 연속적으로 플레이하는 태그 배틀, 1대3으로 한 명의 컴퓨터를 쓰러뜨리는 3인 챌린지, 미니게임 순위에 따라 코인을 주는 코인 배틀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마리오 파티를 좋아하거나 처음 마리오 파티를 해보시는 입문자 모두에게 딱 적합한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 주 친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 마리오 파티를 플레이해보시면 어떨까요? 기존의 타이쿤류 게임들과 같이 요리를 완성해 손님에게 제공해주면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엥? 뭐야? 그럼 타이쿤이랑 다를 게 없잖아. 시시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솔직히 없었는데 플레이를 하고 연속으로 5시간은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방에서 플레이를 한다. 그게 무슨 소리지? 당연한 거잖아. 보편적인 타이쿤은 음식만 조합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버쿡2는 주방에서 직접 재료를 운반, 손질, 조리, 완성된 요리 제출, 설거지까지 진짜 주방에서 정신없게 하는 느낌이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재료를 던져주고 받기도 하고 불을 사용해 조리할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조리기구가 타버려 불이 납니다. 그럼 신속하게 소화기로 꺼가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작은 디테일을 모두 게임 요소에 반영했다는 게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팀플레이. 참고로 특히 이 게임은 2명이서 함께해야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에 요리해야 할 음식의 조리법을 알려줍니다. 같이 게임을 할 팀원과 함께 미리 조리법을 보고 회의를 해서 각자 분담을 나눠 완벽하게 팀플레이를 이루어야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자 할 일만 한다면 이 게임은 절대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버쿡2를 하며 친구와 사이가 점점 돈독해질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맵의 입체성. 보시는 것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도 하고 맵 전체가 움직여 캐릭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동차가 다니기도 하며 떠다니는 뗏목에서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미션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에만 집중을 하면 쉽게 끝낼 수 있는 타이쿤과는 다르죠. 집중력을 100% 발휘해야만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플레이할 수 있고 물론 닌텐도 온라인은 유료입니다. 다양한 맵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고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신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힐링게임의 대표 동물의 숲. 밤늦게 집에 들어가도 아이들과 함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된 동물의 숲. 2001년 4월 14일 첫 타이틀 공개가 되었을 땐 닌텐도 측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거란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 게이머들 중심으로 엄청난 호응을 받았고 해외로 진출하며 지금까지도 엄청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위해 찾아온 무인도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나무를 베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지어 살림을 꾸려나가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쁜 도시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 이 게임을 한다면 스트레스는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요? 귀여운 캐릭터들과 스토리, 게임 미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제로입니다. 게다가 BGM은 한 개도 빠짐없이 명곡이라 유튜브에서 플레이리스트가 따로 있을 정도죠. 리얼타임으로 시간이 흘러가 우리가 아침으로 들어가면 동숲에서도 아침, 저녁에 들어가면 저녁, 계절도 바뀌어가며 여러분과 게임이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경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더 이상 어려운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당장 동물의 숲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참고로 동물의 숲 에디션은 2020년 3월 20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예쁘고 역대급 닌텐도 에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의 숲 시그니처 컬러와 패턴, 너구리가 있는 독은 많은 동숲 팬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당시 전량 매진이 되어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 최소 60만원대를 형성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스코어 86점, 유저평점 8.4로 상당히 높은 평가와 인기를 자랑하는 게임인데요. 스토리를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의문의 초대장을 받고 어딘가로 가게 된 루이지. 여기는 어딘가? 이렇게 화려한 호텔일 줄이야. 이름은 라스트 리조트 호텔인데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제 각자 방에 흩어져 꿀잠을 자고 행복한 내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들리는 비명으로 루이지는 겁먹은 채로 손전등을 들고 나오지만 아까 봤던 호텔의 모습은 1도 찾아볼 수 없고 마리오와 피치 공주 등 친구들은 모두 봉인되어 버리는데요. 하필 겁 많은 루이지만 남아서 좀 불쌍해 보이죠. 겁먹은 루이지는 일단 모르겠고 도망가보자 하다 떨어졌는데요. 어이쿠, 여긴 어디지? 일단 어디라도 가보려고 계속 걸어가 보는데요. 이 유령 호텔은 지하실부터 레스토랑층, 캐슬, 사막, 비치 레스토랑, 디스코층으로 총 8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층마다 귀신들 특징이 달라요. 라스트 리조트 호텔을 올라가며 무서운 것들이 나와 루이지는 겁에 떨지만 루이지도 가만히 당할 수만 없으니 모두 빨아들이는 유령 싹싹을 메인 무기로 사용하는데요. 천재 아라타 박사가 발명한 머신으로 귀신들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바람을 쏴버려 싸대기를 때리기, 냅다 땅바닥에 패대기 치기도 하며 뚜러뻥으로 다 잡아서 집어던지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정말 대박인 건 바로 초록 루이지입니다. 아니, 구 루이지라고 하는데요. 초록색 물질 구로 이루어져 있어 새창살을 빠져나가고 파이프를 통과하는 등 루이지가 못하는 것들을 모두 구이지가 해줄 수 있어요. 항상 유령 싹싹 안에 들어가 있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빼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뭐야, 그럼 구이지로 게임 시작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이지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물인데요. 이렇게 술술 녹아버리죠. 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체력도 적어서 조심해야 해요. 만약 이렇게 커다란 물체가 있을 경우 구이지와 루이지 2명의 힘을 합쳐 파괴할 수 있어요. 대박이죠. 둘이서 플레이할 경우 나눔 모드로 한 명은 루이지, 한 명은 구이지로 팀플레이를 하면 정말 재밌겠죠. 아,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닌텐도 스위치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건 꼭 해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 공포의 타워를 플레이해보세요. 각자 탐색하거나 만나서 유령을 함께 퇴치 및 다양한 미션을 클리어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물론 온라인도 되지만 닌텐도는 온라인이 유료죠. 그리고 최대 8명이 플레이할 수 있는 vs 구이지도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최근 마리오 게임 중 가장 인기가 좋은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타크리틱 점수 89점, 사용자 평점 8.7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준비해봤습니다. 긴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요정왕국 쿠파에게 납치된 요정공주를 구하기 위해 마리오 팀원들은 투명 도관으로 대륙이 연결된 장치가 가득한 요정왕국으로 출발합니다. 기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슈퍼마리오와 플레이 방식은 같습니다. 게임을 시작해 도착 깃발까지 꼴이 나면 게임은 끝! 엥? 그럼 뭐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게임은 3D로 기존의 좌우로만 움직이던 마리오 게임이 좌우,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 게임의 확장성을 매우 넓혔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움직임, 아이템의 활용도는 200% 아니 300% 그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해 예전 마리오 2D 버전이 3D로 추가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릭터입니다. 슈퍼마리오 팬이면 등장 캐릭터만 봐도 누구나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4명으로 슈퍼마리오, 루이지, 피치, 키노피오가 있습니다. 마리오는 밸런스, 루이지는 높은 점프력, 피치는 둥실둥실 점프, 대시가 빠른 키노피오, 코스별로 적합한 캐릭터를 골라 정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고양이 마리오도 플레이할 수 있는데 벽타기, 핥히기, 미끄러지기 등 여러가지 스킬이 가능하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템입니다. 다양한 아이템을 사용하면 정말 재밌는 모습으로 마리오가 변신합니다. 우선 더블 마리오는 마리오가 분신술이 되어 2명이 됩니다. 공격력이 2배로 증가해 적을 무찌르는데 순식간이겠죠. 너구리 마리오는 꼬리치기로 공격과 긴 점프력, 부메랑을 던지는 부메랑 마리오, 불꽃을 던지는 파이어 마리오 등등 다양한 스킬을 가진 캐릭터로 변경 가능해 보다 즐겁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하얀 너구리 마리오 아시나요? 같은 코스에서 몇 번이고 실패하면 무적의 하얀 마리오로 타프타임을 제공한다고 하니 개이득이겠죠. 이번에는 아이템으로 마리오가 변형하는 게 아닌 쓰고 잡고 던지는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사대 박스는 머리에 푹 눌러서 마치 대포처럼 발사체를 발사시켜 적을 무찌릅니다. 라이트 박스는 어둠에서 라이트로 빛을 쏘아 유령들을 해치워버립니다. 프로펠러 박스는 둥둥 떠다닐 수 있으며 이외에도 코인 박스, 공, 등껍질, 스케이트, 신발, 화분 등 정말 재미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기존 슈퍼마리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와 우리를 정말 설레게 해주네요.
있는데요. 게임은 최대 4인까지 가능하며 팀플 또는 개인 경쟁으로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 또는 친구들과 플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닌텐도 온라인은 유료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스냅샷 모드에서는 게임 화면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코스에서 얻은 도장을 벽이나 바닥에 찍어 주변 장소를 꾸미고 여러분의 SNS, 유튜브에 한번 공유해보세요. 이런 아기자기한 디테일이 정말 대박이죠. 다음으로 퓨리월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다란 호수에 섬들이 떠있는 고양이 왕국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적도 아군도 모두 고양이라 헷갈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양한 장애물이 있는 곳을 이리저리 피하며 달려갑니다. 폭주 쿠파를 막기 위해 쿠파 주니어랑 팀을 맺어 고양이 샤인을 모읍니다. 도움을 구해온 쿠파 주니어는 마리오 옆에서 도움을 주며 플레이를 합니다. 참고로 조이콘을 나누면 각각 마리오와 쿠파 주니어를 컨트롤해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맵 중간에 커다란 호수가 등장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플래시를 타고 물 위, 육지까지 모두 거침없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보기만 해도 파워가 엄청나 보이죠? 여기서 잠깐, 이렇게 화창한 날이라고 안심하면 안되죠. 퓨리쿠파가 등장하면 평화로운 세계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퓨리쿠파의 가시와 용암탄이 마구 쏟아져 내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퓨리쿠파는 사라지고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 커다란 쿠파랑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기가벨이 있습니다. 퓨리쿠파에게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가벨입니다. 기가벨이 울리면 우리의 마리오도 커다란 기가고양이 마리오로 변신합니다. 엄청난 크기죠? 점점 클래스가 달라지다 보니 정말 신기하면서도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 게임을 사면 솔직히 1+1 두 개를 받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 스토리 한 개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컨셉이 다른 두 개나 즐길 수 있다니 정말 혜자인 패키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링콘과 레그 스트랩입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조이콘을 장착해야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닌텐도가 없으신 분이라면 링피트 세트를 구매하시면 되고 이미 닌텐도가 있으신 분은 어드벤처만 구매하시면 된다는 점 알아주세요. 세계가 어둠의 오라에 휩싸이는 걸 막기 위해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링콘으로 세계를 구한다 라는 컨셉의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뛰어야 캐릭터도 뜁니다. 빡세죠? 뛰면서 링콘을 정면을 향해 조이면 공기포가 발사되고 아래를 향해 조이면 점프를 합니다. 산과 바다, 습지 등 매우 다양한 맵이 준비되어 있고 맵의 컨셉에 따라 노를 젓기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며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도록 정말 완성도 높게 만들었습니다. 링콘과 함께 계속 달리다 보면 맵에서 잠시 적과 만나 멈춘 뒤 싸웁니다. 한 번씩 번갈아가며 턴제이 배틀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포즈를 취해야 하는데 무려 40종류 이상이라고 합니다.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이 이 게임 몇 판만 하면 온몸에 알이 배길 수 있으니 긴장하세요. 게임이라고 무시하면 절대 안됩니다. 적을 쓰러뜨리고 코스를 끝내면 여러분의 캐릭터는 운동 포인트를 획득해 경험치가 쌓여 레벨업을 하고 능력치가 올라가 새로운 피트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과 칼로리 소비, 주행 거리 등이 측정되어 운동량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링피트 어드벤처는 하루 30분 정도 플레이할 경우 3개월 동안 즐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게임이 재미있다고 너무 많이 하실 경우 몸에 무리가 오니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서 건강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별의 커비의 3D 액션이 출시되었습니다. 메타 점수 85점, 유저 평점 8.8로 역시 닌텐도 인기 게임답게 평점이 높은데요. 수수께끼에 쌓인 비스트 군단에 납치당한 웨이들디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스토리인데요. 참고로 커비 옆 귀여운 캐릭터 이름은 이피린으로 커비와 함께 모험을 떠납니다. 커비는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새로운 세계로 도착해 당황하지만 비스트 군단들에게 납치된 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시작되는 커비의 모험기를 담은 스토리의 게임입니다. 알 수 없는 이상한 곳에 도착했는데요. 개판이 된 백화점, 1년 내내 여름인 바닷가, 폐업된 놀이공원까지 다양한 시공간을 넘나들며 위험한 접근을 피해 웨일들디를 구하러 떠납니다. 귀여운 커비가 먹고 날아다니고 카피하고 머그머 변신, 커비의 귀여운 액션을 3D로 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보통 게임들과 다르게 정말 재미있는 스킬이 많은데요. 일단 카피 능력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적을 빨아들이면 적의 능력을 그대로 카피를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스워드, 밤, 파이, 해머 등 정말 다양한 스킬을 이렇게 카피합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찾으면 카피 능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떻게 내고요? 공격 범위가 넓어지고 속도 파워 등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머금기가 정말 재미있는데요. 자동차를
먹으면 자동차가 내어 달리고 삼각콘을 먹은 거 땅을 부시고. 그런데 이러면 컵이 안 아픈가? 살이 너무 늘어나서 아플 것 같아요. 조금 걱정이 되네요. 고리를 먹으며 이렇게 배의 부스터처럼 바람을 불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먹음기가 가능해요. 심지어 자판기를 머금어서 변신하면 자판기에 들어있는 캔을 발사시켜 적을 제압하는데 커비가 너무 커지지 않았나요? 이것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커비가 너무 아파 보여요. 이 외에도 전구, 마치, 물풍선 등이 있습니다. 커비 매력이 너무 많아 다른 얘기를 못했네요. 골 지점에는 웨이들 D를 구하면 웨이들 D 마을을 점점 개발하게 됩니다. 우기점, 도구점, 카페, 쇼핑, 낚시, 게임존 등 다양한 시설을 지을 수 있어 얻을 수 있는 재미 요소가 많습니다. 에이, 꾸미는 게 끝이야? 시시한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럴리가요. 심지어 마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서브 게임이 있습니다. 웨이들 D 카페, 두근두근 낚시터, 대굴대굴 공 굴리기 등 조이콘을 나눠 2인 플레이기까지 가능하니 정말 대박이죠. 역시 닌텐도 스위치답게 조이콘을 나눠 둘이서 하면 더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서브 게임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정말 매력적이네요. 등장 캐릭터는 커비, 에피린, 웨이들 D, 비스트 군단, 메타나이트, DDD 대왕이 있습니다. 운동을 곁들인 재미있는 게임, 바로 마리오 골프 슈퍼러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오는 시리즈가 정말 많죠. 이번엔 골프 컨셉으로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16명의 캐릭터로 즐기는 마리오 골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이콘을 잡고 골프 자세로 이렇게 쑥 치는 겁니다. 시원하게 스윙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인 골프 게임과는 100% 다릅니다. 뭐야, 그냥 이럴 거면 스크린 골프 치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닌텐도가 그럴 리는 없겠죠. 일반적인 골프 모드도 있지만 정말 재미있는 스피드 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임 모드 두 가지를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골프 모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골프처럼 한 번씩 순서를 바꿔가며 샷을 치며 점수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플레이하는 모드입니다. 게임 조작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눌러 손쉽게 스윙할 수 있는 버튼 조작. 실제 골프 자세로 치지 않고 단순히 버튼을 눌러 골프샷을 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누구나 쉬운 조작법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골프를 치듯 조이콘을 잡고 휘두르는 스윙 조작으로 200% 실제 골프를 치는 것과 같은 현실감으로 웬만하면 많은 플레이어들이 스윙 조작 모드로 플레이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닌텐도의 묘미죠. 닌텐도는 항상 느끼지만 조이콘을 활용한 제스처 방식 게임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위한 링피트부터 복싱, 탁구, 골프까지 정말 다양하게 게임을 만들어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 지루할 틈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잠깐, 그런데 이거 그냥 막 때리기만 해도 다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100% 오해입니다. 게임이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바람을 읽고 지형을 분석해 신중히 파워를 조절해서 샷을 때려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해가기 위한 커브샷, 볼에 백스핀을 걸어 착지 후 뒤로 굴러들어오게 하는 스핀샷, 경사에 따라 볼이 휘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샷 게이지, 코스의 지형을 알아볼 수 있는 스캔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보자들을 위해 버튼을 누르면 실제 골프에서 고난이도인 슈퍼샷도 간단하게 칠 수 있습니다. 몸의 움직임을 완벽히 인식해 쉽게 골프의 감각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현실감을 많이 반영한 게임이라 실제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도 닌텐도 골프를 치면서 실력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닌텐도 마리오 골프 실력도 향상, 실제 골프 실력도 향상할 수 있으니 이 게임은 정말 일석이조네요. 그리고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게임 모드 스피드 골프. 스피드 골프? 이게 뭐지? 커빙까지 속도를 겨루는 모드입니다. 쉽게 말해 플레이어 모두가 시작과 동시에 샷을 때리고 공이 떨어지는 낙하점까지 최대한 빨리 뛰어가 바로 또 샷을 때리고 일반적인 골프는 서로 한 번씩 샷을 치고 돌아가는 턴제도이지만 이 모드는 동시에 골프공을 때리며 커빙까지 달려가 빨리 넣으면 됩니다. 스피드하게 빨리 넣으면 게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빠르게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타수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살기를 사용해 한방에 게임을 역전할 수도 있는 변수도 있다고 하니 이건 한번 직접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잠깐, 조이콘을 액세서리에 꼽았으면 더 생동감 넘치고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골프채 액세서리는 어디서 사죠? 가성비 제품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품도 좋지만 가격이 저렴해야 부담이 적어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죠.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나눠져 있어 취향에 맞는 컬러와 디자인으로 선택해
함께 게임을 즐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4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해 온 가족이 함께 게임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을까요? 각각 능력치가 다른 16명의 캐릭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컨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스피드 캐릭터, 강력한 샷을 한 번에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파워 캐릭터, 샷의 정확도가 높은 컨트롤 캐릭터, 샷에 강한 스핀을 걸어 착지 후 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스핀 캐릭터,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게 맞춰진 올라운드 캐릭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잘 선택하면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으로 친구들 또는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고 코스도 매우 다양하게 있어 질릴 일이 전혀 없겠어요. 맵 또한 일반적인 코스는 물론이고 장애물도 있는 코스들도 있어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본 사람과 골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싶네요. 짱구 아빠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데요. 약간 동물의 숲 재질의 힐링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스코어 79점, 유저평점은 7.1로 인기 있는 게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나 어렸을 적 짱구에 대한 추억이 있던 세대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는 짱구 엄마의 절친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여행을 즐기는데요. 여기서 만난 이상한 아재한테 의문의 카메라를 받게 되는데요. 짱구는 그 카메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짱구네 동네 떡잎 마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도와주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며 노는데요. 곤충채집, 낚시, 예쁜 누나와 데이트 등 정말 많은 경험을 합니다. 아, 참고로 여기 보이는 철수, 유리, 맹구 다들 아시죠? 하지만 걔네가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에요. 이건 좀 웃기긴 했어요. 캐릭터 만들기 귀찮았나? 여튼 장보기, 가족과 목욕하기, 그림 일기 등 다양한 경험을 한가롭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시골 풍경과 자연으로 요즘 같은 팍팍한 시대에서 느끼기 힘든 여유로움을 한번 경험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 뭐야 오버쿡 비슷하게 카피한 거네? 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오버쿡 개발사 팀 세븐틴의 게임이었습니다. 이사를 컨셉으로 타이쿤을, 이 게임을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주어진 시간 내에 집에 있는 모든 이삿짐들을 팀원들과 함께 옮겨 커다란 이삿짐 차량에 옮겨 실어야 게임이 클리어가 됩니다. 이 게임도 오버쿡만큼 정말 신선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우연히 친구의 추천으로 이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봤는데 정말 시간 도둑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킬링 포인트는 집을 부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이없죠. 일단 빠른 이사가 목표이기 때문에 문이나 창문이 방해되면 파괴를 해도 되고 소파나 침대, 의자를 집어던져 빠르게 짐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좋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이사할 집과 짐의 개수가 적어 무척 쉽지만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집도 커지고 구조도 복잡해지고 이삿짐도 혼자 들 수 없는 무거운 무게의 짐이 있어 2명 또는 3명이 함께 힘겹게 들어 옮겨야 합니다. 팀 세븐틴은 정말 이런 섬세한 디테일을 잘 살리는 게 강점인 것 같네요. 혹시 시간이 많으신 분은 여기에 투자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모두 함께 마리오, 닌텐도 슈퍼마리오 메이커2를 소개하겠습니다. 슈퍼마리오 메이커2는 게임 속 맵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마음껏 편집할 수 있는 컨셉의 타이틀입니다. 맵만 만드는 게임이야? 그럴리가요. 직접 만들고 플레이는 물론이며 전세계 사람들과 서로 만든 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등 국경에 상관없이 가능하죠. 게임을 시작하면 둘 중에 하나를 우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와 플레이 2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이 게임의 핵심 포인트 만들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그리고 파츠를 골라서 자신의 취향대로 마음껏 상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슈퍼마리오를 하면서 누군가는 너무 쉬워, 나는 어렵게 만들고 싶어, 나는 너무 어려워, 쉽게 만들고 싶어, 여러분의 그 아쉬움을 여기서 마음껏 풀어 마치 게임 개발자가 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시리즈 최다 100종 이상의 파츠로 마음껏 맵을 커스터마이징해 만들 수 있습니다.
스네이크 블록, 온오프 스위치, 시소 등으로 기존 오리지널 게임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고 그네크레인, 수면 상승의 효과, 매그넘 킬러, 회오리, 고드름, 낙하산, 부웅부웅 등을 활용해 난이도를 극강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와르르 등껍질과 빨강 요시를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적군을 쌓아 올려 배치할 수도 있고 슈퍼버섯으로 사이즈를 크게 해 압박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마리오 게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스펙타클한 맵을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설레지 않나요? 여기서 잠깐 파츠만 편집할 수 있다면 조금 아쉽겠죠? 배경도 마음껏 바꿔보세요. 코스의 배경은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사막, 설원, 하늘, 숲, 지상, 지하, 물속, 비행선, 유령의 집, 성으로 지루한 틈이 없게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게임 배경을 바꾸면 그래픽이 다음과 같이 4가지 스타일로 바뀝니다. 기존 오리지널 슈퍼마리오 브로스로부터 슈퍼마리오 브로스 U까지 마리오 역사가 한눈에 보이고 추억을 되돌릴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월드가 등장했습니다. 고양이 마리오의 벽타기, 할퀴기, 달려들기 등 새로운 액션이 가능해 맵 만들기도 더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투명 토간, 블록, 쭉쭉 뻐끔, 매그넘 킬러, 엉금 카 등등 정말 다양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게임을 플레이해보면서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 모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플레이는 총 3가지, 스토리 3개의 코스 로봇이 있습니다. 스토리 모드는 키노피오에게 미션을 받아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매번 만나는 캐릭터에게 새로운 미션을 받습니다. 클리어 코인을 획득하여 모인 코인으로 성 재건축을 합니다. 100종 이상의 게임이 있고 대롱대롱, 그네크레인, 키노피오를 구출하라, 끝까지 쫓아오는 부패 버섯 등 지금까지 마리오와는 다른 다양한 코스가 있으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개의 코스, 온라인으로 접속해 인기가 있는 코스를 선택하여 전세계 플레이어가 만든 맵을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를 목표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음으로 함께 배틀은 가장 먼저 골 지점에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룰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 보세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함께 플레이가 가능하며 최대 4명까지 3개의 코스를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계 최대 게임, 영화, 음악, 리뷰, 집계 사이트, 메타크리틱 점수는 어떨까요? 무려 88점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유저, 실제 사용자들의 평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8.5점으로 매우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추억을 한번 떠올려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게임이 정말 딱이지 않을까 싶네요. 2018년 3월 최초 공개된 게임으로 다양한 컨셉의 역대급 캐릭터들이 모두 모여 대전을 하는 컨셉입니다. 역대급 메타 점수 무려 93점과 평점 8.6으로 점수가 정말 높은 만큼 꼭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임입니다. 게임 모드는 서로 싸우는 기본 대전 모드와 배틀을 제압하고 스피릿을 얻어 파이터의 파워를 올리는 스피릿 모드, 그리고 최대 8명이 동시에 싸우는 통상전과 3대3 또는 5대5로 팀을 이뤄 싸우는 단체전, 최대 32명이 대전을 해 우승을 겨루는 토너먼트, 한 번 사용한 캐릭터를 제외시켜 계속 싸우는 전원 배틀이나 특수 상황에서 배틀을 즐길 수 있는 커스텀 난투, 이 외에도 클래식 모드, 트레이닝, 멀티 스매시, 도전자의 방, VR 모드, 홈런, 콘테스트 등 정말 다양하게 플레이할 거리가 있습니다. 파이터는 총 82명이 있는데요. 모두 소개드리긴 어려워 대표적인 캐릭터 마리오, 동키콩, 피카츄, 커비를 시작하여 킹 오브 파이터의 테리, 메가맨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참고로 포켓몬 트레이너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켓몬을 소환해 싸우는 방식이라 정말 재미있었어요. 맵도 정말 다양한데요. 메멘토스, 천공의 재단, 빙글빙글산, 킹 오브 스타디움, 가르그마크 대수도원, 스프링 스타디움, 마인크래프트 월드, 북쪽 대공동, 아르스트의 운해, 미시마 도장, 할로우, 바스티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개의 스테이지를 선택할 경우 교차가 되며 바뀝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맵의 지형을 직접 그려 자신만의 스테이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대전 게임이 아닌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아이템을 사용하면 다양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 대표적 3가지를 소개드리자면, 먼저 몬스터볼이 있는데 몬스터볼에서는 다양한 포켓몬이 등장해서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식스테일, 나시, 이븐곰, 따라큐, 솔가레오, 루나아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포켓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버는 폭탄인데요. 상대에게 던져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힐링 필드는 만약 체력이 없으면 지면에 회복 필드를 발생시켜 축적 데미지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아이템 정보가 있으니 각 아이템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역대급 인기 닌텐도 스위치 게임 총집합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더 재미있고 핫한 게임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